자, 여러분들 드디어 강의 계획서 변경, 뭐 변경 안 해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커피와 공정무역이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 마치고 공정무역에 대한 리포트 쓰시는 거 아시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뭐 참 다양하죠, 그죠? 근데 참,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바로, 이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한 공헌을 한다는 겁니다. 타자 공헌. 그러니까, 물론 뭐 동물도 자기 새끼들에 대한 거는 뭐 사랑을 합니다만은 인간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뭐 그죠?에 대한 공헌을 할 때 인간의 가치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 뭐 들어본 사람은 많이 들어보기로는 공정무역이라는 이 커피라는 주제 속에서 공정무역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뭐 이 말은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일반화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공정무역이 뭔지 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사실 커피라는 게 릴렉스하고 또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즐거움 속에는 엄청난 어떤 인간들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파워포인트는 자료실에 다운을 받아서 선생님 강의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죠? 요즘은 또 여러 커피들 중에 오직 또 스타벅스 이 커피를 이걸 딱 들고 나와야 멋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뭐 그거 뭐 별로 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 엔젤리러스라든가 타멘탐스라든가 뭐 파스쿠치 뭐 할리스 커피 뭐 등등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전통 브랜드가 있었어요. 이 카페베네라고. 근데 잘 나가다가 어떻게 좀 뭐 투자를 잘못했는지 그만 문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조금 된 자료입니다만 2013년에 뭡니까 커피의 흐름을 보니까요. 베트남산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 베트남에 가보면은 특히 다낭 같은 데 가보면요. 아주 커피 거리가 있습니다. 대단해요. 거기서 직접 커피를 따고 또 생산하고 그걸 볶아서 직접 또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커피가 뭐 또 그 자리에 싱싱하니까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베트남산이 33.3%다. 그리고 브라질산이 한 20% 정도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50%를 차지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느 나라 커피가 가장 비쌀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산이 여러분들 요즘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은 커피 수입된 커피들이 다 뭐 갈아 놓은 것도 있고 그걸 볶아 놓은 것도 있고 이미 배전된 그런 것도 있고 이러 보면은 이디오피아 무슨 그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산이 가장 비싸요. 비싸고 선생님이 이렇게 경험하니까 인도산도 비싼 것 같아요. 인도산 커피도 좀 비쌉니다. 근데 가장 싼 게 어딘지 아세요? 네, 베트남산입니다. 많이 생산되는 곳에 많이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은 뭡니까 그래프를 잘 표현해 놨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커피벨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뭐
많은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죠. 대체적으로 이 커피벨트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오늘날의 개념에서 보면 선진국이 아닙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그죠? 이런 것은 아니죠. 뭐 하기야 선진국에 대한 개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거 뭡니까? 행복감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여유 있을 때 이렇게 마시면은 참 뭐 어떨 때 보면 릴렉스도 하고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산업화가 되면서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공부했지만은 커피는 반드시 타임이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현대 상태에 되니까 선생님들한테는 다방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카페샵이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잠깐 일하다가 브레이크 그죠? 브레이크 받는 거야.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받는 거.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라 그러지 커피 타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커피 타임은 무식한 말이에요. 그죠? 타임은 뭐라고? 바로 티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죠? 티는 여유를 가지고 격식을 차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커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커피가 주는 아주 그 묘한 게 있어요. 특히 그 비가 올 때 이렇게 안개가 자욱할 때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 향도 훨씬 더 좋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커피 벨트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을 떠난 거다라는 겁니다. 자, 목차는 왜 공정무역인가? 또 공정무역과 커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지속가능한 우리 성장, 지속가능한 커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시다. 자, 그 미국의 인권운동가, 민권운동가로 유명하죠.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탁자에 앉아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수확한 뭘 마실까요? 커피입니다. 그죠? 남아메리카 커피, 브라질산 유명하다 그랬죠. 커피를 마시거나 중국 사람들이 재배한 중국 거는 뭘까요? 네, 차입니다. 그죠? 차를 마시거나 또는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재배한 서아프리카 이쪽에 서아프리카죠. 있는 사람들은 재배한 뭘 마실까요? 코코아를 마신다. 우리는 일터로 나가기 전에 벌써 세계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마틴 루터 킹이 저런 말을 한 게 1960년이니까 지금은 뭡니까? 2020년 아닙니까? 그죠? 자, 참 대단한 그런 오늘날 여러분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참 지구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것을 실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졸업하고 취업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모르겠습니다. 우주로 나가야 될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공정무역이란 뭔가? 도대체 공정무역이란 정의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어, 영어, 사회, 자연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그죠?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과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이 서로 이익이 보장돼요. 자, 생산하는 사람도 이익이 보장되고 또 소비하는 사람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무역거래 방식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존중. 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건 내 거 다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국공정무역협회라는 그런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상호 존중이 입각한 무역협력으로서 국제무역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제3세계에 소외된 생산자 그리고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지속 가능한 인간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중요한 말은 바로 생산자,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 또 커피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여러분들 나옵니다만은 축구공을 만드는 사람, 또 축구공을 차는 사람,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 커피를 먹는 사람, 이 둘 다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자, 보통 공정무역이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지금부터 한 60년 전부터 서서히 그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프랑스, 독일, 북유럽, 그죠? 그런 나라들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시작됐는데, 세계의 어떤 그 가난을 해결하는데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것이 시작된 게 바로 여러분들 언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세계 그 무역 구조의 변화가 이 가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건 다자간 무역 협정입니다. 다자간 무역 협정.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트의 핵심은 관세입니다. 관세. 그죠? 관세. 그런데 이 가트 체제가 1990년을 거치면서 이게 WTO로 바뀌어요. 세계 무역기구로. 그죠? 이 가트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고, 세계 무역은 WTO인데, 이 WTO의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고, 그럼 실천 방안 FTA라는 거죠. FTA. 이 FTA는 바로 프리입니다. 프리. 그죠? 프리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이것이 일반화되면서 커피의 공정무역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990년부터 이 공정무역에 대한 논의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세계화의 물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잘 들을 때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 그거는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여기 입술에 하얀 거품이 일거나 이랬을 때 잘 봐야 돼요. 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직거래입니다. 중간 상인이 필요가 없어. 중간 상인. 우리가 꽁치나 고등어나 이런 거 바다에서 많이 잡아왔는데 그게 우리 소비자 식탁에 올라오면 비싸죠, 그죠? 응?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말이죠. 강원도 그 속주 주문진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때만 해도 항구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시장에 갔는데 학꽁치, 학꽁치 싱싱한 거죠, 그죠? 이만한 다라이, 여러분들 다라이 그러면 아나? 이만한 그릇에 그걸 다 들어줘. 얼마? 3,000원, 3,000원. 세상에 친구 집에 가서 그걸 부어가지고 대충 세어 보니까 몇만 원인지 아세요? 3,000원에 150만 원, 150만 원. 세상에. 그런데 그게 중간 상인을 거치면 어떻게 돼? 엄청나게 비싼 거죠. 한 마리에 1,000원,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거래라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직거래를 하되 공정한 가격이다. 공정한 가격. 내가 바다에 나가서 꽁치를 잡고 했을 때 그 정도로 줄 만큼의 그 3,000원을 받아도 150만 원을 줄 수 있는 이런 거죠. 공정한 가격. 그 다음에 건강한 노동.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땀이에요. 땀. 땀 대가. 땀의 대가. 땀의 대가예요. 땀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 프로 알죠? 프로. 프로. 야구 선수 프로, 그죠? 프로와
이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알아? 응?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는 뭘까요? 응?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추어지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들 분야에 딱 들어가서는 프로가 돼야 됩니다. 예? 프로란 이런 거예요. 아마추어는 그냥 즐기는 거야. 돈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어? 그냥 적당한 게 있으면 돼. 그러나 프로는 이겁니다. 그게 돈이 될지, 돈이 이제 일종의 가치라고 막, 가치, 밸류라고 하는데, 이 밸류라고 하는데, 프로는 이런 거야. 관객을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 그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거야.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죠? 야구 선수는 다 돈이겠죠, 그죠? 그래서 건강한 노동의 대가, 그리고 환경을 보존합니다. 내가 생산하고 있는 뭐 먹고 말고 이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독립적인 개념, 서로가 독립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5분의 1이 기초적인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배려하고 또 물질보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가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배고픔, 보호받을 곳이 없다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 어떤 사회 구조, 조직 자체가, 그러한 가난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노동의 가치를 받을 수 없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는 거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공정무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즐겨 먹는 초콜릿, 그죠? 선생님은 요즘은 여러분들 초콜릿도 종류가 많죠. 선생님이 초콜릿, 우리나라 광고 중에, 초콜릿 광고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아마 가나 초콜릿일 거예요. 가나 초콜릿. 여러분 탤런트 중에 최시라 아시죠? 최시라. 젊었을 때 최시라. 이런 머리를 쫙 날리면서 가나 초콜릿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초콜릿.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 공정무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보통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데 코트디부아르는 전 세계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합니다. 카카오를 12살도 안 된 어떤 어린이가 하루에 12시간을 뜨거운 태양 아래 카카오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못 가는 거죠. 당연히 혹사당하는 거죠. 그래서 초콜릿은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초콜릿은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물이다. 아이들은 정작 자신이 일해 만든 달콤한 그 초콜릿 맛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난입니다. 그야말로 가난,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축구공.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죠? 축구공 한 개에 조각이 몇 개 붙는지 아세요? 이는 국제공인입니다. 국제공인. 몇 조각요? 32조각입니다. 32조각을 붙여요. 그런데 그 축구공을 조각이 뭡니까? 그게 오각형인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걸 붙이는데 어른 손은 그걸 잘 못 붙인다 그래. 애들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들 손. 여러분들 히틀러가 유대인들 어린이들은 많이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이 애들을 총알 공장, 탄피 공장으로 보내요. 거기서
탄피를 닦게 하는 거예요. 네. 이 손가락으로. 네. 어린 이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축구공도 그 어린이 손으로 붙여야 되는. 그리고 바느질은 몇 번요? 100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차고 있는 대부분의 축구공은 메이드 인 파키스탄입니다. 네,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학교도 못 가고 종일 바느질 하느라고 지문이 다 없어지고, 그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축구공 하나, 제대로 된 공인 축구공 하나 얼마 할까요? 10만 원 합니다. 10만 원. 근데 그 애들이 받는 돈은요, 한 개당 150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건 아니다. 자, 그래서 공정무역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돕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 와, 아까 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할 일. 관객을 만족시켜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프로인데, 근데 그렇게 축구공도 만들고 커피도 따고 코코아도 만들고 하는데 그럼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아, 구조가. 그게 인간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굶주리고 혹사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커피입니다. 우리가 즐거움만 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마셨죠. 커피 한 잔에 보통 얼마입니까? 스타벅스에. 뭐 보통 기본적으로 5, 6천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라질에 있는 어린애가 12살짜리 어린애가 하루 종일 커피 따면 얼마 가져간다고요? 20원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20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게 정상적인 무역 상태는 아니죠. 자, 공정무역의 기본 원칙입니다. 공정무역의 기본 원칙.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무역의 기본 원칙은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매한다. 여러분들 커피숍 가보면은 그 커피 뭡니까 이 카운터에 우리는 공정무역 커피를 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기야 요즘 길거리에 산행할 때 보면은 할머니가 이래 앉아서 뭐 물건 파는 거 있죠. 그거 다 수입한 거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믿고 살아야죠. 자,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매해라. 그 다음에 투명하고 장기적인 거래. 투명해야 된다. 투명.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왔을 때 얼마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운송비가 얼마고 이런 과정들 배정 과정에서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는 소비자는 이렇게 돈 내라 이런 거죠. 그죠? 투명하고 장기적인 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또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줘야 된다. 최저 가격. 완전히 후리치는 게 아니고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초과 이익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공정무역의 기본 4대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매, 투명하고 장기적인 거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초과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정무역 커피는요. 공정무역 커피는 북반구, 이 남반구, 북반구 있잖아요. 북반구에서 판매된 최초의 공정무역 인증제도 로 만들어지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제3세계의 가난한 커피 재배 농가의 커피를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커피를 공정무역 커피라고 합니다. Fair Trade Coffee라고 해요.
페어 트레이드. 자, 그런데 그러한 공정무역 커피는요, 그런 공정무역 커피가 되는 대상의 나라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석유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데 그 작황 상황, 뭐 원래 커피가 잘 됐고 내년에 못 됐고 이런 거죠. 가격의 폭이 그 가격의 폭락의 폭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그래서 대부분 빈민국가의 커피 재배 농가는 선진국의 커피 확보를 위한 원조 또는 투자라는 명목하에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공정무역, 최저임금, 최저가격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커피라고 했는데 이러한 그런 불평등 구조에 반대해서 유럽에서는 공정한 가격에 그래하여 적정한 수익을 농가에 보장하고 착한 소비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정무역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반대해서 질 낮은 로부스타종의 재배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고려해서 유기농 커피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정무역 커피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988년 네덜란드의 막스 하벌라르, 또 1997년에 국제공정무역인증기관이 생겼고 2002년에는요 공정무역 마크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런 것들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일반화되고 또 알려지게 되어 갔습니다. 커피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커피 가격 또 공급 체계가 잘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커피의 무역 구조를 봅시다. 세계적인 커피 로스팅 산업, 그러니까 커피를 볶는 거죠. 빅5가 어디냐면은 네슬레, 그리고 사라리, 크라프트, 프록스터 캠벨이죠. 프록스터 앤 캠벨, 그리고 치보로 발음됩니까? 시장을 독점합니다. 전 세계 커피 생두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이네들이 5개 빅5가 하는데 2천만에서 2,500만 명의 커피 노동자들을 얘들이 운명을 좌우한다 그럴까요?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커피는 개발도상국, 아까 선진국이 아니랬죠. 그러나 행복해요. 커피벨트에 있는 사람들은 재배되는데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전 세계의 60%입니다. 그 4개의 나라가 60%를 차지합니다. 커피 수입업체에 집중된 권력으로 대부분 다국적 수출업체나 로스팅 업체가 공급 체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우리는 높게 먹지만은 걔네들은 이익을 다분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커피의 무역 구조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콩의 커피를 우리가 마시려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로스팅을 하기 전에 커피를 따가지고 말리죠. 그 말리는 과정에서 커피콩 껍질을 제거해야 돼요. 예, 과연 또 건식 가공. 그 커피 껍질을 제공하는 거는 섭식 가공입니다. 섭식. 약간 축축한 데서 그게 이제 물에서 또 이렇게 하죠. 자루에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뭉대가지고 이렇게 커피 껍질을 까고 또 이제 그 깡들 가다가 이제 아주 햇빛 내리쬐는 그런 데서 커피 건식 가공을 합니다.
커피 콩을 또 거기서도 또 속껍질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커피를 좌우하는 그런 빅5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가난한 애들의 손에 의해서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시장이 형성되는 이제 저 산에서 커피라는 게 또 산 꼭대기에 보통 있지 않습니까? 산 중앙에. 거기서 가져와서 시장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자동차나 또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가난한 애들은 자기 그렇게 따서 그 껍질을 벗기고 또 속껍질을 벗기고 이런 과정을 다 해서 다 만들어 놔도 그 돈은 요만큼밖에 못 가져가는. 이제 중간 상인. 예? 여러분도 코요테라는. 여러분도 코요테 가수 코요테 있죠? 뭐 종민이 옛날에 예? 코요테. 그 코요테가 뭐냐? 바로 중간 상인을 이야기해요. 아주 이 늑대가에 속하는 그 코요테는 자기가 직접 사냥을 안 한다는 거죠. 남들이 해놓은 거 다 인터셉트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구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산에서 A라는 어떤 그 노동자가 생산하는데 이걸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대량 생산. 네? 왜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재치하고 속껍질 빼고 그 껍질 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뭡니까? 소량 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소량 생산. 이건 이제 중간에 코요테가 다 모아가지고 입마에 붙게 되는 거죠. 응? 이런 구조 체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요테들은 소농들에서 사들인 커피 열매를 다국적 기업들, 아까 봤죠? 그런 기업들의 이제 배전, 그야말로 볶는 거죠. 판매하고 이들의 이제 생두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농들은 이런 소농들은 직접 시장 접근이 어려워요. 그죠? 어렵고 또 가격을 적당하게 어떻게 하는 것도 어렵고 또 기술도 이렇게 뭡니까 이전 받는 거 기술도 받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태 속에 있는 게 커피다. 여러분들 한 잔 먹는 커피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정무역 현황입니다. 수십 년 노력의 결과로 국제공정무역 라벨 FLO라 그래요. FLO와 세계공정무역기구 WFTO입니다. 그죠? 와 같은 국제적인 단체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마시면서 인터넷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2001년에 그런 기구들이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우리 지났죠?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5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이에요. 세계 공정무역의 날입니다. 세계 공정무역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정무역 제품은 뭘까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 돈 양으로 보면 뭘까요? 네, 커피입니다. 그죠? 석유 다음에 무역 거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커피고 주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나나다. 바나나. 이 필리핀 그런 열대에서 바나나 이게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 바나나는 너무너무 싸요. 너무 싼데 그 이제 우리 식탁에 오르면은 비싼 거죠. 여러분들 지금 바나나 안 먹죠? 선생님 80년 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미팅을 해요. 미팅. 그죠? 미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물건 하나씩 내놓죠. 이거 참 고전적인 방법인데 뭐 어떤 손수건 내놓고 어떤 건 이러는데 어떤 부잣집 그 여자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뭘 이상을 내놨어. 이게 이제 그 여러분 알루미늄 호일 알죠? 호일 속에서 요렇게 이제 바나나야 그걸 이제 놓고 그걸 이제 그 뭡니까 미팅하는데 물건으로 내놨어요. 물건으로. 그러니까 다들 뭐 이상한 거야. 근데 그때 바나나 하나 요 하나 얼마 하는지 아세요? 80년대 초에 3,000원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돈으로 3,000원. 지금 3,000원 얼마일까? 한 10만 원 해, 지금. 응? 바나나 하나 10만 원이 10만 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지금은 또 바나나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자, 다국적 기업과 규모가 큰 커피 회사들이 공정무역부문으로 점차 들어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눈 감고 아웅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글픈 그다라는 겁니다. 자, 영국은 공정무역 커피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영국은 커피, 바나나를 공정무역 제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를 영국에 소비되는 커피의 40%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8%는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공정무역 국가 중에서를 하는 거 영국이 가장 발전했다 그래요. 또 뭐 그런 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겠죠. 또 영국 노동부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역시 뭐 자본주의 국가의 상징인데 아주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공정무역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럽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스위스 최고의 선진국 아닙니까? 바로 영국, 미국 이상으로 그런 공정무역 시장이 잘 발전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심지어 바나나 커피뿐만 아니라 초콜릿 그리고 꿀도 이 무역 거래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 초콜릿 중에 가장 좋은 게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스위스 겁니다. 스위스 아주 대단합니다. 스위스 초콜릿. 그리고 꿀도 그런 공정무역이 있다는 거죠. 자, 독일은 커피, 차도 독일은 들어가요. 바나나, 꿀, 뭐 또 기타 커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어떤 물품을 딱 정했다기보다는 미국적인 거, 또 영국적인 거 그걸 그대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덜란드는요, 바로 그 공정무역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라고 그랬죠. 1989년에 세계 최초의 공정무역 마크를 바로 커피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가장 중요한 공정무역의 형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속 가능한 커피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윤리적 소비자가 되어야 됩니다. 윤리적 소비자. 공정무역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 집단이다. 전형적인 공정무역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커피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윤리적 소비자는 첫째 글로벌 감시자가 되어야 된다. 윤리적으로 엄격한 전문가 집단, 그죠? 35세에서 55세 사이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글로벌 감시, 바로 커피라는 게 어느 커피 벨트에서 생산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감시자가 된, 또 양심적 소비자가 돼야 된다. 주로 가치와 물품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윤리성은 하나의 변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시장 중심이고 브랜드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커피가 꼭 스타벅스에서 마셔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심적 소비자가 돼야 된다. 또 참여적 소비자가 된다. 바로 그 직접 자기가 공정무역되는 커피를 직접 먹겠다라는 이런 어떤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윤리적 소비자 구체적으로 더 보면요, 주로 이제 그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브루크스 대학에 2003년에 공정무역 재단으로부터 공정무역 대학을 인정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은 10개 대학으로 이렇게 확대됐다 그러는데, 우리 학교도 여러분들 그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커피숍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공정무역 커피를 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대부분 공정무역, 대학에 들어오는 커피는 공정무역 커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지만은 그러나 희망적입니다. 그 공정무역은 대다수 어떤 소매업체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소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그죠?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느냐. 어떤 단순히 돈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그 무역 상태가 이루어지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물론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산에서 이 소량으로, 그죠? 소량으로 생산되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시장까지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도 정말 그 공정무역이 해야 되는 하나의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지속 가능한 길이 뭐냐 하면은, 지속 가능한 길이 아까도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기존에 했던 이런 여러분들 앞에 파워포인트에서 무역 거래를 이렇게 봤을 건데, 기존에 했던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일종의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중간 상인을 거치고 뭐 소비자까지 들어가는 이런 무역 구조, 그죠? 중간에 뭐 말리고 배전하고 그것을 해서 이렇게 가는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공정무역이라고, 선생님도 커피를 좋아해서 몇 군데 이렇게 가봅니다만은,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정말 커피를 공정무역 커피인지 그게 또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커피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엄청난 노동자들의 희생이 들어있고 그 희생은 바로 여러분들 공정무역이라는 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스님 양이 많아서 파워포인트 양이 많아서 바로바로 띄었는데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바나나를 비롯해서 초콜릿 그죠? 그 다음에 커피, 축구공 이런 것들 대표적인 공정무역에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뭡니까? 공정무역이 정착하려면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다.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코요테라는 개념들 윤리적 소비자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리포터 잘 정리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